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입니다. 남편은 62이고요. 저희 부부는 거의 30년 가까이 작은 설렁탕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둘째가 갓 돌을 넘기던 해 남편이 아는 형님 소개로 시작한 가게였어요. 처음엔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죠. 남편은 고생은 좀 하겠지만 우리 가게 하나 있으면 애들 대학까지는 보내지 않겠냐고 했고, 저 역시 별다른 기술도 없던 터라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 옆에 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새벽 4시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냄비에 물을 받고 전날부터 우려놓은 사골 상태를 확인하고 남편보다 먼저 가게에 불을 켜곤 했어요.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를 썰었고, 여름이면 땀 범벅이 된 채 하루 종일 주방에서 국을 끓였죠. 손님들한테는 웃으며 맛있게 드세요 했지만 주방 안에서는 직원 이모들 눈치 보랴, 재료값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어요.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누우면 종아리가 저려 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지난해 겨울이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으세요. 농담처럼 웃으며 넘겼는데 그날 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염색한 머리 사이로 흰머리가 올라와 있었고 눈가 주름도 깊어져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인생은 언제 살았지? 얼마 후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할까?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평생 설렁탕집이 전부였던 사람이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게를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셋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가게 덕분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생각보다 적지 않은 권리금도 받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남편은 도장을 찍고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섭섭하지 않아? 뭐가 섭섭해? 이제 좀 쉬면 되지. 남편답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저 사람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크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막 영업을 하던 날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오래 다닌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집 설렁탕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아쉽네.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편하게 사세요. 손님들이 돌아가신 뒤 텅 빈 가게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국자와 닳아버린 도마를 보는데 마치 오래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났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왜 울어? 좋은 날인데. 몰라. 그냥 이상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에 설레이는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명절이라고 쉬지 못할 일도 없고, 비 오는 날 배달 주문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남편이랑 오붓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아침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꽃구경도 가고, 평생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간판은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가게 문은 닫을 수 있어도 오랜 세월, 몸에 밴 익숙함과 마음속 외로움까지 함께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가게를 정리하고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잤는데도 새벽 5시가 되니 눈이 떠지더라고요. 3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잠시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괜히 웃음이 났어요. 오늘은 안 나가도 되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 시간에 쫓기며 살았으니까요. 아침밥도 천천히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들 식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을 시간인데 그날은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창밖에 핀 장미를 한참 들여다봤죠. 커피도 드립으로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몇 해 전 딸아이가 알려준 거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살만하지.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이제는 바쁜 일도 끝났으니 남편이랑 느긋하게 차도 마시고 봄 되면 꽃구경도 가고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다니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갔어요.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보다가 졸고 낮이 되면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갈게. 그러면 슬리퍼를 끌고 나가 소주 한잔 하고 오기도 하고 파크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죠. 어느 날은 밤이 다 돼서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영식이랑 순복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늙어서도 다 똑같더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괜히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날 친구들이 많구나. 생각해보니 남편은 가게 일로 바쁜 와중에도 친구들과 소주 한 잔씩 하곤 했어요. 반면 저는 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가게 돌보고 직원들 챙기고 살다 보니 친구들과 연락이 하나둘 끊어졌죠. 처음에는 나중에 시간 나면 보자 했는데 그 나중이 30년이 지나버렸더군요. 어느 날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어색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씁쓸하더군요. 가게는 같이 했는데 남편은 친구를 남겼고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 먹은 그릇 치우고 빨래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점심 준비하고 가게만 없어졌을 뿐 제가 하는 일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하루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괜히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은퇴했으면 청소기도 좀 한번 밀어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그런 거 잘 못해. 못하면 배우면 되지. 괜히 내가 하면 당신만 더 짜증난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쌀이랑 세제, 과일이랑 반찬거리까지 사다 보니 양손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허리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장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 허리도 아프고.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랬구나.
정말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랬구나.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음엔 같이 가자. 무거웠겠네. 내가 도와줄걸. 그런데 남편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넣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올 일도 아닌데 왜 서운한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묻습니다. 저녁은 뭐 먹어? 평소 같으면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괜히 기운이 빠져서 말했습니다. 글쎄, 생각 좀 해볼게. 남편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창밖은 봄 햇살이 참 좋았는데 이상하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가게를 같이 했는데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산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내려놓고 보니 남편은 자기 친구들과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함께 늙어갈 친구 하나 없이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가게 문은 닫았는데 제 하루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가게를 정리하고 두세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신기하게도 사람은 아무리 오래 바라던 여유가 생겨도 금세 그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도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허전했어요. 몸은 분명 예전보다 편한데 마음은 더 지치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리고 계란 후라이를 부쳐놓으니 남편이 슬리퍼를 끌고 나왔어요. 식사를 마친 남편은 빈 그릇을 그대로 두고 소파로 가더군요. 평생 그래왔던 모습이라 이상할 것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입이 열렸습니다. 여보, 응? 이제 가게도 안 하는데 가끔은 같이 좀 하면 안 될까? 남편은 의외라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뭘? 설거지도 좀 하고 밥도 같이 차리고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 못하면 배우면 되지. 괜히 내가 하면 더 어질러. 당신 짜증만 나.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평생 저 사람은 손님 응대와 계산, 거래처 관리만 했지 주방 일은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닌가? 목 끝까지 올라왔던 말은 결국 삼켰어요. 괜히 또 싸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거품 묻은 손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일이 생각났어요. 둘째가 국민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원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가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홀서빙도 하고 아이들 저녁까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혼자 너무 힘들어. 그러자 남편은 그때도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원래 잘하잖아. 그땐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은 결국 모든 걸 내 몫으로 남겨두는 말이었더군요. 직원들끼리 다툼이 생겨도 제가 나섰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제가 챙겼고, 친정일도 시댁일도 제가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늘 한 발 뒤에 있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주정도 없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성실하게 평생 가게 운영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요양원에 계신 친정엄마를 찾아갔어요. 90살이 된 엄마는 치매 초기라 기억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야무지고 억척스럽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창밖을 보고 있더군요. 엄마, 엄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누구시더라?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큰아드님은 기억하시는데 따님은 잘 모르시네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 손등이 참 작아졌더라고요. 엄마, 응? 나 말이야.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버느라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고 돈도 없는 건 아닌데, 참 외롭다. 엄마는 제 말을 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해맑게 웃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예쁘네. 뜬금없는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나 늙었어. 예쁘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얼굴이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는 아직도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딸이었나 봅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누구한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남편한테도, 친구한테도.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 어머니는 좀 어떠셔? 그냥 똑같지 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셔서 다행이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 보고 울었네?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설거지를 하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느새 57, 평생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살고 가게 사장으로 살았는데 정작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서글프던지요.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 집에서 혼자 버텨온 것 같을까? 그리고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제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불씨처럼 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하더니 결국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감기 몸살쯤은 참고 일한 적이 많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온몸이 누가 망치로 두들겨 놓은 것처럼 아프고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식은땀이 흘러 베개가 축축해질 정도였죠. 병원에 다녀와 약은 받아왔지만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어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괜찮아? 열이 너무 올라. 약 먹었어? 아직. 쉬는 것도 좋지만 약을 먹어야지.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주려나?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가서 흰죽 하나라도 사다 주겠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넘게 남편이 아프면 저는 늘 그랬으니까요. 새벽에 열이 나면 물수건을 갈아주고 입맛 없다고 하면 죽에다가 전복을 썰어서 끓여주고 약시간 맞춰 깨어가며 챙겼습니다. 그게 부부니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열 때문에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리고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잠결에 배달 왔나 보다 싶었죠. 잠시 후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치킨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맡은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혼잣말 하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콜라는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TV 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치킨 먹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설마 혼자 먹는 건가? 한참 동안 누워 있었어요.
혹시 조금 있다가 방문을 열고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먹어. 죽 좀 시켜줄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군요. 거실에서는 야구 중계 소리와 치킨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는 고픈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열 때문에 그런 건지, 서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밥상을 몇만 번을 차렸을까? 감기 걸렸을 때, 몸살 났을 때, 술 먹고 들어왔을 때, 죽 끓이고 해장국 끓이고 입맛 없다고 과일까지 깎아주며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 사람은 치킨을 시켜 혼자 먹고 있구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벽을 짚으며 안방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치킨 상자가 펼쳐져 있었고 남편은 TV를 보며 닭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어떻게 밥 먹으라는 소리 하나 없이 혼자 먹어? 아픈 사람 두고.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왜 그래? 내가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거 몰라?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나는 편하기 싫어고 일부러 안 깨웠지. 뭐? 배고프면 같이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 말투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죠. 난 아파서 밥 한 끼도 못 먹고 누워있는데 혼자 치킨이 넘어가? 아니, 그럼 나도 쫄쫄 굶어야 해? 내가 말을 해야 알아? 당신도 참 이상하다. 아픈 사람 쉬라고 놔둔 건데. 남편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몸이 아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당황했는지 물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화난 이유를 치킨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배고픔 때문도 아니라는 걸, 그냥 누군가가 약 먹어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먹어. 죽 시켜줄까? 몸은 괜찮아?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남편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죽은 제가 직접 배달앱으로 주문했습니다. 약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거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야구 중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끝까지 억울해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했다고 우기더군요. 제 마음속의 분노와 서운함은 끝까지 봐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은 마음이 너무 추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같은 집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 마음이 깨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오랫동안 쌓인 마음 위에 조용히 금을 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감이 다 나았는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살이 지나가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푹 꺼진 것처럼 허전했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뉴스를 보고 낮잠을 자고 친구와 통화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밤이 되면 야구 중계를 보는 생활이 반복됐어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데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는 모습도,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기대는 모습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남편이라기보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당신 기억나? 나 막내 낳고 100일도 안 됐을 때 남편은 고등어를 뒤적이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때 나 몸도 제대로 안 풀렸는데 가게 나갔었잖아.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한 거지 뭐.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하더라고요. 셋째를 업고 국을 끓이던 새벽, 둘째는 감기에 걸려 칭얼거리고 큰애는 유치원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몸살이 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가게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눈물이 나는데도 손님들 앞에서는 웃었죠. 그때도 남편은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장보고 거래처 납품받아서 챙기고 손님들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도 힘들었다는 걸 압니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죽어라 버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 고생 많다. 힘들지? 오늘은 내가 애들 볼게. 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 아주머니들과 다툼이 있었던 날도 생각났어요. 억울해서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은 늘 똑같이 말했죠. 당신이 알아서 잘 하잖아. 아이들 학교 문제로 밤새 혼자 끙끙 앓던 날도, 시어머니 병원 문제로 마음고생 하던 날도 남편은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면 다 괜찮아져. 그때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알겠더군요. 위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길 기다렸던 거였다는 걸요. 며칠 뒤 저녁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말이야. 왜? 가끔 생각하면 서운했던 게 많더라.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가? 그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았는데.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그걸 이제 와서 왜 또 꺼내? 다 지난 일이잖아.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하다고 울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조용해지더군요. 남편에게는 정말 지나간 일이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니 괜히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캐나다에 사는 딸 생각이 났어요. 시간을 보니 한국은 밤 9시, 딸이 사는 토론토는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지금쯤 애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겠네. 망설이다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손녀를 안고 있는 딸 얼굴이 나타났어요. 엄마, 나 지금 정신없어. 미안, 바쁠 때 전화했니? 아니야, 괜찮은데 소윤이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떼를 써서. 뒤에서 사이 목소리도 들리고 손녀는 울고 딸은 한 손으로 머리를 묶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내가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아니야, 바쁜데 뭘. 애들 챙겨. 통화는 5분도 안 돼 끊어졌습니다. 섭섭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울 때 엄마 전화를 짧게 끊은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화가 끝난 뒤 더 허전해지더군요. 그저 문득 참 멀리 있구나 싶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다가 며느리랑 외식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둘째는 회사 회식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착하고 아들들도 착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보다 자기 가정이 우선인 나이가 된 거죠. 그게 당연한 건데도 괜히 씁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문득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봤어요. 친한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나 싶어서요. 가게 한다고 연락 끊긴 친구들, 한두 번 만나자고 하다가 흐지부지 멀어진 사람들,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해서 하소연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내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엄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작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턱을 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나도 참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무심한 말을 하면 속으로 서운해했고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기대하면 서운하고 서운하면 미워지고 미워하면 결국 제 마음만 망가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그냥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요.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는데 유리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자기 공예방 모집.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괜히 돈 쓰는 것 같아서 아까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돈 조금 쓰면 어떠냐. 그 생각이 들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신청해도 되나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신청서를 쓰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 처음 가게를 열던 날처럼요. 첫 수업 날에는 괜히 긴장이 됐어요. 혹시 나만 나이 많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손재주 없는 게 드러나 창피당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얼굴이더군요. 자식 다 키우고, 남편 은퇴하고, 이제야 자기 시간을 찾아 나온 사람들. 강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즐기러 오신 거니까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평생 잘하려고만 살았거든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손님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누군가가 처음으로 저한테 즐기라고만 말해주더군요. 흙을 만지는 감촉이 참 좋았어요. 서툰 손으로 머그컵 모양을 만들다가 옆자리 언니와 웃기도 하고 손에 흙 묻은 채 서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셨어요.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남편 흉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였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늘 그렇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도자기 수업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 남편이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응, 머그컵 만들기 시작했어. 벌써 완성됐어? 아니, 오늘은 모양만 잡았어. 말리고 굽고 색 입히고 하면 몇 주는 걸린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언니들도 좋더라. 다음에는 그릇도 만들어 보고 싶어. 잠시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고, 재밌었냐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한마디쯤 더 물어봐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 TV를 보며 리모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랑 대화 좀 하면 안 돼?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알겠더군요. 저 사람은 일부러 나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 어쩌면 남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바뀔 수도 있고 끝내 안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머그컵이 완성됐다고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어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손잡이는 살짝 삐뚤어졌고 모양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예뻐 보였어요.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컵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대추차를 따라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한번 와서 이것 좀 보라고 예쁘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조용히 웃음이 났어요. 평생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너무 오래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 뿐이었어요. 젊은 때는 돈이 없어서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노년이 되면 둘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더군요.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참 오랜만에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남남이 된다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남처럼 산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더군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각자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도 부부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